미래소설 종탑 아래에서 내화 부분입니다. 내화 부분의 발단을 두 개로 쪼갤게요. 첫 번째는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제시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물, 나와 명은이가 만나는 장면, 이렇게 두 개로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만세 주장 뒷골목에 살고 있었다. 주장? 자, 술을 만들어 도매하는 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집, 술공장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술공장이 많은 동네 뒷골목에 살고 있었다. 유명한 술도가를 옆구리에 끼고 산다고 해서 특별히 득볼 것도 해댈 것도 없었다. 날만 구줄랑 치면 주장 건물 전체가 모주망태로 흠피 취해서, 모주망태? 한마디로 뭐예요? 꽐라. 요즘 말로 한다면요. 자, 대충 없이 마시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문뱃내를 펑펑 풍기듯. 문뱃내는 또 뭐야? 이게 술 냄새. 입에서 나는 술 냄새. 막걸리 냄새를 사방에 퍼뜨리는 바람에 비위가 많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집에 따로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승질낸다 하더라도 술 먹은 사람들한테 승질내야지 뭐. 술공장이 뭐 문제가 있어.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밥이었다. 지혜밥? 찹쌀이나 맵쌀을 물에 불려서 시루에 찐 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만드는 원료 내지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볕이 좋은 날 만세주장에서는 도로가에 멍석을 여러 개 나란히 펴놓고 술 밑으로 술의 원료로 쓸 엄청난 지혜밥을 말리곤 했다. 술의 원료? 입에 넣고 씹기 딱 알맞은 만큼 꼬들꼬들 마른 상태에서 단내를 확확 풍기는 그 고두밥이 뭔데? 그래, 지혜밥이 배고른 아이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배고른 아이들이 환장할 정도로 배고른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당시 어느 시대니까? 전쟁 중이니까. 멍석 근처에 가까이 갈 적마다 뱃속에서 회가동하는 바람에 구미가 땡긴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이런 말 써요. 회가동한다는 말. 자, 참말이지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 빈곤 때문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았던 무엇을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제시한 쪽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했다면 요 부분은 요 발단 1회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겠네요. 목구멍 안쪽에서 마구 고무래질하는 고무래 따위로 막 모았다가 파고 막 하는 그런 것 같은 유혹을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한 줌씩 지혜밥을 슬쩍 하다가 주장 일꾼인 짝눈이 아저씨한테 들켜서 혼난다는 거예요. 일수였다. 나 역시 짝눈이 아저씨한테 붙잡혀서 2차례나 혼쭐을 당했다. 혼쭐? 혼났다는 얘기겠죠. 서로 빤히 얼굴을 아는 이웃지간이라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처지였다. 지혜밥을 멍석 위에 고루 펼 때 사용하는 고무래 자루를 휘두르며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도 그악스럽게 뒤쫓아올 성시분, 그악스럽게 끈질기게 억척스럽게 그 성미 고약한, 근데 솔직히 말하자 이게 성미가 고약한 거야, 자기 일에 충실한 거야. 그렇지, 자기 일에 충실한 거죠. 하지만 나는 애잖아. 그러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심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꾼의 눈, 짝눈이 아저씨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영악스러워질 필요가 있었다. 안 들키려면. 왜? 뻔히 아는 사이니까. 짝눈이 아저씨가 짝눈을 한껏 지릅뜨고 주로 감시하는 쪽은 학교가 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었다. 걔네들이 많이 훔치나 보네. 주장을 사이에 두고 학교와는 반대 방향에서 하굣길에 아이들 행렬을 거슬러 움직임의 기회를 엿보는 것,
이게 내가 생각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그래서 고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려면 학교에서 집으로 향할 때 일부러 가까운 길을 놔두고 시내 쪽으로 먼 길을 삥 애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거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내가 그 계집애를 본 것은 그 계집애 명은이죠. 중심인물. 봄볕이 단양하게 이런 말도 있나? 햇볕이 잘 들어 밝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안 되겠다. 삥 돌아가자. 일부러 내 거리 하나를 지나 먼 길을 애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슬쩍 해야 되니까. 명은을 만나게 되는 계기. 그 다음에 사건 전개를 개연성. 이때 말하는 개연성은 그럴듯함이에요. 자,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지나가는 먼 길을 가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훔쳐가지고 갔겠지.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애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명은이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럴듯함을 부여해주고 있다.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문자로 오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니까 벽보를 붙여놨네요. 벽보에는 최근에 전황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상황들이 주먹덩이만한 붓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적혀나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이 게시판을 한참씩 붙들어 세우곤 했다. 붙들어 세운 거야.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읽은 거야. 그렇지. 읽은 거죠. 어떤 내용? 국군 제1사단 평양 입성. 이게 뭐예요? 점령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 도하. 뭐예요? 강을 건넜다는 거죠. 압록강을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져. 따위의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결국은 이 게시판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의 상황들을 알려주는 거네요. 결국 전쟁 중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나 같은 어린아이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세주장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그 최근의 전황에 대해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왜? 거기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명은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괴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모조리 없앴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는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시켰다.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다는 등등의 내용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굳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시험 문제에 점수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동그라미 기억 들어갈 말로 동그라미 니은 들어갈 말로 블렁킹 할 수도 있고요. 어휘 문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사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어. 그러니까 밀려났다가 그냥 그 자리 복구한 거야. 결국은 처음으로 되돌아온 거야. 교착 상태가 뭔데? 진전에 없는 상태야. 됐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전쟁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결국 내가 볼 때, 건우가 볼 때는 빼앗아서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이야. 결국 제자리야. 그런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 맨날 이겨. 근데 북계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죽어 나가자 빠진대. 그럼 이 상황과 내용이 잘 안 맞죠? 즉 무슨 소리예요? 보도가 매우 어떻다? 편파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당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라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져 있는 승전 소식만 전한 아주 편파적인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내어 벽보를 읽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선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아저씨, 선멸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선멸 하면서 시원스레 대답했다. 시원스레 문제의식이나 거리낌이 없이. 즉 이러한 단어에 익숙해져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럼 선멸과 괴멸은 뭔데? 그랬더니 전쟁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고 잔인한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쭉 눈으로 읽어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들의 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왜? 쥐방울 만한 녀석이 그런 거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쥐방울 많다는 것은 쬐끄만 녀석이죠. 욕설이나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어! 라고 사정없이 윽박을 질렀대. 결국 아버지는 건호인 나가 이런 말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왜? 싸움과 다름없고 욕설과 다름없는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단어이니까 이런 걸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부성애가 담긴 표현이에요. 하지만 나는 궁금한데 아버지는 매번 이런 식이었다.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발단 첫 부분 사회 문화적 배경이 제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어떤 건데 볼까요? 입에 넣고 씹기에 딱 맞을 만큼 꼬들꼬들 마른 상태다. 단내를 확확 풍기는 그 고두밥이 뭐야? 배고른 아이들을 환장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즉 전쟁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이게 사회문화적 배경이겠네요. 일사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38선 사이를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계군과 중곤군은 무더기로 죽어 나자 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가 뭔데? 결국 뭐야? 전쟁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가 만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선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는 어떻게? 시원스레 대답했다. 그럼 괴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만 겨우 씨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때려잡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즉 뭡니까? 선멸, 괴멸 등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능길의 종탑 아래에서 발단 첫 번째 작품에 드러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And I got this soul